버드나무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막 결혼식장의 뺨소리. 서울 강남의 호텔 웨딩홀. 하객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신부 뺨에서 마른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는 단정히 묶은 비녀가 흔들린 것도 모른 채 청소부 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 라고 씹어뱉었다. 신랑 준호는 굳어버렸고 사회자는 당황한 채 멘트를 놓쳤다. 카메라 셔터가 멈추고 조명이 단단히 붙잡던 공기가 느슨해졌다. 지우의 친정어머니 한순애 59는 끝까지 말리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든 작은 클러치를 꼭 쥐었다. 그 안에는 신분증, 오래된 열쇠, 접힌 봉투가 있었다. 순애는 청소용역 업체의 반장 사람들은 청소 아주머니라 불렀다. 그러나 그 봉투 속 서류들은 그 호칭이 가리키지 못하는 시간과 증거를 품고 있었다. 식은 겨우 흘러갔다. 축가도 있었고 케이크도 잘랐다. 그러나 지우는 신부 대기실에서 미안해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순애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낮게 말했다. 울지 마. 오늘은 내 날이야. 치워야 할 건 내일 치울게.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어떤 선언이었다. 밤 집에 돌아오자 순애는 결혼반지 케이스를 식탁 한쪽에 밀어두고 봉투를 펼쳤다. 오래전 청소일을 시작하며 모아둔 기록들, 수납실에서 본 자재 반입 장부의 복사본, 미화팀 급여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쓰던 하청의 지시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돈 태산개발의 비자금 지시 내역이 담긴 사진. 모두 고쳐 쓰고 날짜를 확인하고 대조표를 만들었다. 순애는 약속처럼 내일을 준비했다. 그 준비는 눈물 대신 종이의 순서와 파일의 색으로 이루어졌다. 이막 모욕의 씨앗이 떨어진 자리. 순애가 태산개발을 알게 된 건 10여 년 전이었다. 재개발 현장 미화팀장으로 일하던 때 현장 사무소 뒤편 창고에서 밤마다 흘러들던 대화 하청업체 대표가 현금 봉투를 총무에게 건네며 장부는 자재비로 돌리자던 속삭임. 청소팀 급여는 2달씩 밀리는데 현장 소장은 신차를 바꾸었다. 그때 순애는 가만히 메모했다. 현장 3동, 유리창 파손 보수비 과다 청구, 미화팀 8명, 장비 반입 지연 업무 지시서 없음. 메모는 삶을 바꾸지 못했지만 기억을 저장했다. 그리고 다른 인연도 있었다. 태산개발 창업주가 생전에 만든 협력사 상생펀드. 명목상 협력사 긴급운영자금 대여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하도급 압박의 고리였다. 순애의 작은 청소협동조합도 그 펀드에서 1억을 빌렸고 상환 조건은 가혹했다. 납품단가 10% 인하를 2년 유지, 미준수 시 일괄상환. 순애는 그 문장을 찢듯 바라보며 버텼다. 이자는 제때 냈고 약정 위반은 없었다. 대신 모든 서류를 스캔했다. 그 습관이 오늘을 만들었다. 결혼식장에서의 뺨질은 모욕이었지만 순애에게는 신호였다. 이제 정리해도 되겠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협력사 상생펀드 약정서, PDF,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목록, XLSX, 현장별 자금 흐름 정리비 공식, DOCX, 파일명은 투박했지만 내부는 정교했다. 수치를 교차 검증했고 통장 이체 시간과 창고 반입 기록의 어긋남을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붙잡아둘 이유가 사라졌을 때 사람은 종종 용감해진다. 순애는 매일 수신인을 3군데로 나눴다. 금융감독원 제보, 주거래은행 심사팀, 원청사 감사실 익명함. 제목은 담백했다. 협력사 상생펀드 운용상 불법 의용 및 하도급법 위반 정황 제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우편을 준비했다.
수신인 태산개발 이사회 의장. 봉투 겉면엔 더 담백하게 썼다. 내일 오전 10시 사실 확인 바랍니다. 산막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금이 간다. 오전 9시 12분. 태산개발의 주거래은행 심사팀 메신저에 긴급 표시가 떴다. 익명 제보 파일에 상생펀드 명목 대출이 태산 계열사 임원 개인 계좌로 유입된 흔적, 하도급 대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한 기록,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 담보로 잡힌 토지의 근저당 설정 서류 위조 의심, 크로스 디폴트 가능성 검토. 짧은 문장 하나가 회의실의 공기를 바꿨다. 10시 정각 이사회 의장실로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봉투에는 현장별 사진, 날짜, 대화 녹취록의 필사본까지 있었다. 의장은 수화기를 들고 총무본부장을 불렀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총무본부장은 대답 대신 얼굴빛으로 무너졌다. 오전 11시 은행은 여신조건 재조정 통보서를 보냈고 단기자금 200억의 롤오버 보류를 통지했다. 동일 시각 금감원 내부 시스템에는 의심거래 보고가 접수되었다. 뉴스는 아직 조용했지만 숫자는 이미 소리를 질렀다. 현장 소장들에게 전파가 갔다. 사인 들어오는 자재는 당분간 보류. 자재 반입이 멈추면 공정은 서고 공정이 서면 중도금이 늦는다. 늦은 중도금은 다시 신용등급을 깎는다. 순환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윤미자는 사무실에서 별일 아닐 거야라고 말했다. 그러나 창문 너머 주가 전광판의 작은 빨간 화살표는 척금을 보여주고 있었다. 순애는 조용히 세탁기를 돌리고 딸의 신혼집에 들러 김을 구웠다. 지우는 한숨을 섞어 말했다. 엄마, 그냥 잊자.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잊는 건 내가 선택할 자유지. 모욕은 그쪽이 저지른 일이야. 사막 무너지는 말들, 드러나는 기록. 오후 3시 40분 한 경제 매체에 속보가 떴다. 태산개발 주거래은행 단기자금 롤오버 보류 유동성 우려. 댓글은 순식간에 달렸다. 현장 밀린다던데?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유명함. 태산의 PR팀은 입장문을 냈다. 일시적 절차상 문제. 그러나 금감원 조사관 2명이 오후 5시에 계단을 올랐다. 내부 감사 로그인이 열렸고 파일명이 줄줄이 모니터에 떴다. 상생협력사원 영규정 최종. HWP와 비상자 금배정 내역 사내 공유 금지. XLSX 사이에서 누군가 키보드를 3개 눌렀다. 그 밤 순애는 오래된 열쇠를 꺼내 들었다. 태산의 초기 현장 컨테이너 창고 그곳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캐비닛이 있었다. 열쇠는 여전히 맞았다. 캐비닛에는 창립 2년 차의 회계 보조가 틀린 합계표, 창업주의 친필 메모가 붙은 지출전표 사본, 그리고 상생펀드 가이드비 공개가 들어 있었다. 순애는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고 원본 위치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이건 복수라기보다 정리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음 날 제보는 언론사 탐사팀으로도 흘렀다. 청소부 반장이라는 표현 대신 그들은 현장 기록자라고 불렀다. 증언을 요청받았지만 순애는 거절했다. 이름을 빌려 내 딸의 삶을 다시 소문거리로 만들 순 없어요. 대신 문서로 답했다. 문서는 감정이 없어서 오래 버틴다. 오막 집안의 테이블, 흩어지는 접시. 사돈간 상견례 때 약속했던 신혼집 전세 지원은 하루아침에 애매한 말로 바뀌었다. 사정이 좀 생겨서 다음 달로 미루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준호는 어둡게 말했다. 엄마한테 왜 그랬어? 사정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 지우는 조용히 답했다. 뺨을 맞았어. 내 앞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앞에서.
부엌의 접시 2개가 건조대에서 흔들렸다. 그날 저녁 윤미자는 아들 부부를 불러 말했다. 잠깐 흔들리는 건 흔한 일이야. 내 장모님이 뭘 안다고 말끝이 흐르는 순간 식탁 위 스마트폰이 울렸다. 속보 태산개발 하도급 대금 지원 감액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 식탁의 공기는 식은 국처럼 떠내려갔다. 준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사실이야? 윤미자는 고개를 돌렸다. 원래들 그래. 다 그래.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습관처럼 들렸다. 습관은 사람을 구속한다. 같은 시각, 순애는 조용히 전화를 한 통 받았다. 10여 년 함께한 미화팀 동료였다. 언니, 우리 밀린 급여 받을 수 있는 거야? 순애는 대답을 아꼈다가 천천히 말했다. 받을 거야. 이번엔 받자. 그녀는 동료들에게 소송 대리인 연락처를 공유하고 증빙 포맷을 보내고 일주일 뒤 단체 진술서를 받기로 했다. 복수의 모양은 분노와 다르게 생겼다. 그것은 일정표, 체크리스트, 그리고 도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육막 도미노의 속도. 사흘째, 은행은 여신 한도를 추가로 묶었다. 공정위 조사 착수는 곧 대금 미지급 분쟁으로 이어졌고 협력사 몇 곳이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사 현장 크레인은 멈추었고 철근 반입 트럭이 돌아갔다. 한 현장에서는 미화팀이 개인 사비로 사온 쓰레기 봉투로 마무리를 했다. 우리가 왜? 라는 말이 현장마다 흘렀다. 태산개발의 재무 담당 전무는 회의실에서 말했다. 버텨야 합니다. 이 일주일만 넘기면 그때 법무팀이 문을 열었다. 경찰서 통보가 왔습니다. 내부자 거래 혐의로 임원 2분 소환.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주가는 스트레이트로 하한가를 찍었다. 오후 탐사보도 프로그램 예고가 떴다. 익명의 협력사 반장, 10년의 기록. 화면에는 사람이 아닌 서류가 클로즈업 됐다. 숫자, 도장, 날짜. 기록은 표정을 지지 않지만 보는 사람의 표정을 바꾼다. 윤미자는 그날 밤 혼자 안방에서 사진첩을 펼쳤다. 창업주 부인과 찍은 오래된 행사 사진. 우리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모욕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며느리의 얼굴보다 더 선명한 건 자신의 말이었다. 청소부 딸. 단어는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그 말은 신분을 깔아뭉개는 동시에 상대의 시간을 모독한 것이었다. 시간을 무시한 사람은 시간을 적으로 만든다. 칠막대면. 일주일이 지나 양가가 결국 마주 앉았다. 장소는 변호사 사무실. 테이블 양 끝에 사돈이 앉고 가운데엔 서류가 쌓였다. 윤미자는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사과하면 그걸로 끝낼 수 없나?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거지. 돈과 법은 절차로 끝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상생펀드 운용 위반의 정리표가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모님,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순애가 답했다. 모욕을 받았던 날부터요. 처음은 임금 명세서였고 그 다음은 장부의 빈 칸들이었어요. 윤미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순애는 아들을 보았다. 아들은 남편이자 당신의 아들이에요. 이 서류의 죄는 그가 아니라 시스템이 지었죠. 하지만 모욕의 말은 사람이 했어요. 방 안에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다. 변호사는 합의의 방향을 제시했다. 미지급 대금과 체불임금의 즉시 지급, 상생펀드의 불공정 약정 전면, 무효화, 공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책. 윤미자는 다짐하듯 말했다. 난 공개 사과만은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해야 해요. 그는 며칠 사이 더 말라 보였다. 내가 사랑한 사람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치워야 할 부끄러움부터 치우는 거예요. 윤미자는 눈을 감았다. 품격이라는 말을 좋아하던 자신이 가장 비품격한 장소에서 가장 비품격한 말을 했다는 사실이 비로소 전신으로 밀려왔다. 팔막 마무리, 그리고 남는 것. 보름 후 태상개발은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에 올랐고 사람들은 손가락질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보냈다. 그러나 미화팀 통장에는 밀린 급여가 들어왔고 협력사 몇 곳은 숨을 돌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는 시간의 문제였다. 기자는 끝내 순애의 실명을 묻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에 물었다. 왜 이 일을 하셨어요? 순애는 짧게 답했다. 딸 앞에서 뺨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뺨이 사실은 수천 번의 미지급과 모욕의 합이었어요. 그냥 한번 정리하고 싶었어요. 지우는 신혼집에서 엄마가 놓고 간 김을 구웠다. 준호는 그 옆에서 설거지를 했다. 둘은 많이 싸웠고 많이 울었지만 결혼식장의 그 한 장면을 반복 재생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장면의 주인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윤미자는 카메라 앞에 섰다. 회사 로고가 없는 흰 벽 앞에서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했던 말, 제가 했던 행동,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그 모욕은 한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과 시간이었음을 뒤늦게 배웠습니다. 사과 영상은 짧았고 댓글은 길었다. 누군가는 용서했고 누군가는 비난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욕을 시간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었다. 밤 순애는 낡은 열쇠를 서랍 맨 뒤 칸에 넣었다. 다시 쓸 일은 없을 것이다. 기록의 사람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난다. 첫 차를 타기 전 그녀는 딸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다. 김 탔니? 불 약하게 해야 해. 지우가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복수와 정의 사이에는 늘 생활이 있다. 생활은 오래가고 그래서 결국 이긴다. 그날의 뺨소리는 오래 남겠지만 더 오래 남는 건 식탁 위 김냄새와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의 온기였다.